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러면 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술에 대한 장르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방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이제 처음에 했던 위스키 뭐였지? 위스키 개론. 그런 뭐 느낌인 그런 거죠.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이라고 하는 술이 뭐 보드카랑 어떻게 다른지, 뭐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알 필요도 없고 뭔가 그냥 즐기는 너무 깊게만 안 들어가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뭐 요즘에는 그래도 진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진토닉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마티니의 주 원료, 주 이제 재료 이런 식으로라도 알고 있고, 뭐 진토닉 하면 솔직히 모르시는 분도 없으니까 이제 진이라는 술 자체도 뭐 보드카만큼이나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대충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략적인 개요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재미없을 것 같고. 이게 듣는 분들이 이게 듣고 빨리 까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 이걸 우리가. 또 들으시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알려주지 마시고요. 또 들으셔야 합니다. 네. 안 돼. 그러면 지금 있는 청취자들도 빠진단 말이야. 제가 열심히 영업하겠습니다.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게끔 이게 해야 돼요. 숫자에 민감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저희가 구독자 수를 보게 됩니다. 저희 방송을 약간 빨래 하실 때, 출근하실 때, 주무실 때 그렇죠. 많이 저도 항상 설거지할 때 청취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집안일 운전을 할때 하거나, 듣기 좋은 그렇죠. 방송. 청소할 때나. 그래서 일단 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딱 몇 개의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곡물을 사용하는 증류주인데, 이제 주니퍼벨이라고 하는 독특한 재료를 좀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증류주고요. 숙성은 안 해요.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일반적으로, 짧게 뭐 예, 예. 단기적으로 숙성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숙성을 하지 않는 화이트 스피릿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느 술과 마찬가지의 어떤 긴 역사를 가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전통주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진을 이제 왜 스카치 협회에서 위스키를 이렇게 정의를 딱 하듯이 진도 이제 EU에서 그 유럽연합. 네, 유럽연합에서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술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니퍼베리 첨가 증류주, 주니퍼 플레이버드 스피릿 드링크예요. 그러니까 와우. 어떻게 보면은 주니퍼의 향을 입힌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방식 뭐이라고 하면 되고, 그렇죠. 주니퍼베리나 뭐 각종 식물, 뭐 허브나 약초 같은 것들을 좀 첨가를 해서 다시 재증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걸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 앞으로 이제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이 네 가지가 분류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진이라는 역사에 있어서 이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네 가지의 분류 방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진이에요. 딱히 이건 규제가 크게 있지 않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류주에 주니퍼베리 향이 잠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에센스 정도를 살짝 첨가시킨,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크게 뭔가 규정이 없는 그런 느낌이고, 세 번째는 디스틸드 진이에요.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해서 순수 알코올에 가깝게 증류주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주니퍼벨이나 각종 식물을 첨가를 해서 단식 증류기로 재증류를 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까다로운 거죠. 이런 방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주니퍼 청과 증류주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지는 주네바 네. 뭐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그 단식 증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 곡물을 이용한 주정을 만든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주니퍼벨이라든지 각종 허브들을 첨가해서 다시 한번 증류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디스틸드 진 같은 경우는 연속식 증류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뽑아낸 다음에 주니퍼벨이나 각종 식물들을 첨가해서 단식 증류기로 재증류하는 방식. 이게 약간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어떤 주네바식,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식 진은 그러니까 곡물 발효액을 단식 증류기로 증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68도 정도의 주정을 만든 다음에 주니퍼벨이나 향료 식물을 넣고 재증류를 했을 때 30도 이상으로 병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카치가 40도 이상인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제네바식 그 주니퍼벨이 첨가 증류주는 이런 단식과 단식을 사용해서 그렇죠. 뭐 30도 이상 병입한다. 이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전통적이고 그렇죠. 좀 더 곡물의 향이 좀 더 살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약간 주정 자체가 약간 뭐 예전에는 몰트 와인이라고도 불렸는데 약간 그런 곡물의 어떤 풍미가 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위스키의 뉴맥 스프릿 같은 그런 풍미가 나요. 그쵸. 약간 곡물 향이나 누룩향 같은 약간 그런 풍미가 나고 그 세 번째로 나오는 그 디스틸드 진 같은 경우는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 알코올이야. 알코올 향밖에는 안 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니퍼벨이나 허브를 첨가해서 뭐 재증류를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향을 맡아보면 그 주니퍼베리 향, 그 솔잎향 같은 그런 향이나 허브 향 같은 게 지배적으로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곡물 향을 조금 배제를 하고 그렇죠. 좀 더 주니퍼벨이나 그런 허브 약초 같은 향들이 올라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고 아까 그 사이에 두 번째 그냥 진 있잖아요. 그냥 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식 증류나 뭐 이런 것이 약간 절차상 뭔가 그렇게 규제도 없고 그냥 뭔가 좀 그렇죠. 저렴한 느낌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아까도 처음에 정의한 진의 그 정의를 보면 곡물을 이용해서 만든 증류주에 주니퍼베리 향을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향만 입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증류된 그 주정에다가 주니퍼베리를 그냥 넣었다가 좀 우려내서 티백 그 녹차 티백처럼 우려내서 그냥 빼든 아니면은 뭐 에센스 같은 거 농축액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 향만 나게끔 하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제일 값싼 생산 방식인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런던 진이에요. 그러니까 런던 드라이진이라고도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곡물을 원료로 얘도 연속식 증류기로 주정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주니퍼벨이나 이제 그런 허브 같은 것들을 넣어서 단식 증류기로 재증류를 한 다음에 70도 이상의 농도로 주정을 만들고 37.5도 이상으로 네, 병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제 아까 디스틸드 진이랑 조금 다른 게 1리터당 0.1g이 당이 그 이상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이한 거죠. 그렇죠. 달지 않은. 그래서 이제 런던 드라이 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 그렇죠. 디스틸드 진도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얘는 더 드라이한 거고 사실 그 첫 번째로 나왔던 주니퍼 첨가 증류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지는 주네바 같은 경우는 단맛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당을 첨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타입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올드 탐진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네네. 그런 진들 같은 경우는 당이 좀 첨가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싹 빼낸 거죠. 그쵸. 완전 드라이한 진. 이게 제일 많아요, 사실. 맞아요. 시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들은 대부분 보면은 뭐 런던 드라이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져서 런던 드라이진은 아니에요. 그 생산하는 이런 때 방식이 어떤 이제 그쵸 이렇게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런던 드라이진 방식으로 만들어진 진이다. 그렇게 그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제네바 네덜란드가 나오고 네 번째는 런던이라는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진의 역사를 좀 들어보시면은 왜 이 네 가지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게 풀어주세요. 네. 출발. 그래서 진은 일단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 가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키 국가예요. 그런데 일단 그 처음에 초기의 역사를 좀 보려면은 네덜란드랑 벨기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랑 벨기에가 어디 있냐면은 그 영국이 있고 그 밑에 있어요. 그 유럽 본토에. 그렇죠. 그러니까 벨기에랑 프랑스 네덜란드. 위쪽. 그렇죠. 프랑스의 또 영국과 위에 프랑스의 사이. 쪽 그렇죠. 그쵸. 사이쯤에 있죠. 그래서 이 유럽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항해 시대 때 그 유럽을 거의 그쵸. 모든 영향을 끼쳤던 그런 역사도 있고 이제 나중에는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큰 나라들 사이에 어떤 패권 다툼 같은 게 있었던 영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좀 그러니까 시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 국가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런 큰 나라들의 영향을 계속 받았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처음에 좀 옛날로 돌아가서 11세기에서 12세기 정도에 이제 유럽 증류 기술이 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도 증류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먹었고요. 그 이거를 이제 몰트 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위스키의 어떻게 보면은 초기 형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포친이라고 하는 술과 비슷한 느낌인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곡물로 만든 증류주인 증류주, 거죠. 네, 네. 숙성은 안 한 뭐 그런 느낌으로 많이 마셨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뉴맥 스피릿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류주를 그냥 마시면 어쨌든 알코올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뭔가 약간 뭐 좀 즐기긴 했지만 그냥 뭔가 숙성도 안 한 그런 형태로 거칠죠. 술을 굉장히 거칠고 약간 알코올 부주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뭐 예전에 위스키 개론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초창기의 위스키들은 이런 그 뉴맥 스피릿 그 상태로 즐겼어요. 네. 예, 뭐 희석 정도는 했겠지만 숙성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동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그 주니퍼베리라고 하는 그 베리류 식물? 과일이 네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간주 나무라고 해서 약간 향나무랑 비슷한 맞습니다. 네, 그런 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블루베리처럼 생겼어요. 솔 안에 이렇게 블루베리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주니퍼베리는 사실 먹으면은 그쵸. 되게 포도 쓰고 같은 그런 뭐 네. 블루베리 같은 그런 맛이 나는 그 과일은 아니에요. 엄청 네, 비터하고 그냥 마시면은 좀 진짜 막 쓰고 맛없는 그런 애인데 이거를 이제 약으로 좀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스키 개론이라는 거 할 때 술과 약과 뭐 이런 것들 뭐 수도승과 이런 거 다 연결돼 그렇죠. 있잖아요. 증류주 자체가 이제 뭐 향수랑 음. 이제 약을 만드는 기술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주니퍼베리를 약으로 복용하던 방식이 그러니까 왜 비터 같이 그 팅크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팅처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팅크라고도 얘기하고. 네, 네. 그런 팅크제처럼 복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려내는 네, 거죠. 우려내 가지고 주정에다가 그런 성분을 우려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효과를 보는. 그래서 약간 강장제 같이 먹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술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알코올에다가 왜냐하면 높은 알코올에 우리면은 더 잘 우려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약간 뭐 팅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터 같은 거잖아요. 네네. 주정에다가 그런 걸 우려서 농축액처럼 만들어서 소량만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약간 뭐 해열제나 약간 이뇨작용 같은 거를 돕는 그런 효과로 약용으로 좀 쓰이던 거를 이거 먹어보니까 그냥 일반 몰트 와인 아니면은 그냥 그 뉴맥 스프릿 아니면 뭐 주정 이런 것들을 마실 때보다 뭔가 좀 우려내고 향도 좀 가미되고 이러니까 마시기가 더 좋네. 그렇게 돼서 이거 술로 마셔볼까 해서 좀 대용량으로 뽑아낸 게 그렇죠. 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뭔가 발명했고 이런 스토리라기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진이 만들어졌고 그 주니퍼벨이라고 하는 게 되게 흔한 유럽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뭐 농장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거죠. 그냥 가양주 음. 집에서 흔하게 만들어 마시던 뭐 그런 거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이때 이름이 약간 주니에브르라는 이름이 약간 붙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프랑스의 영향권에 이 두 지역이 있었고 그때 프랑스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니에브르 이렇게 불리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술이 좀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또 그 네덜란드랑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의 어떤 영향권에 있다가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둘이 합병을 해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말이 합병이지 사실상 이제 벨기에가 네덜란드 밑에 속국처럼 속국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1830년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벨기에 혁명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되게 폭풍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중요한데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때쯤에 그 동인도 회사라고 해서 무역국으로서 되게 왜 한국 역사에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뭔가 동아시아나 뭐 인도나 이쪽에서 향신료 같은 것도 좀 많이 구해오고 해서 이런 팅크를 만드는 뭔가 침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술 같은 거를 꼭 주니에브르가 아니었어도 뭐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1830년대 벨기에가 혁명을 일으키고 폭풍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독립 한 50년 후에 1880년쯤에는 거의 경제대국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지만 $10,000면 와인을 먹고 $10,000 싱글몰트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돈 많아지니까 술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좋은 주니에브르를 생산을 하고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생산업이라고 하는 게 좀 활발하게 되고 이 당시에 거의 한 1,100여 개의 주니에브르 생산소가 있었대요 벨기에. 그래서 그리고 이때 또 이제 단식 증류기를 사용을 했었던 때잖아요. 그러다가 그쵸. 이제 너무 수요가 많아지고 하니까 연속식 증류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4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 주니에브르 첨가 증류주, 주니퍼베리 첨가 증류주라고 하는 게 네덜란드의 방식과 디스틸드 진, 그러니까 벨기에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을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자 그러니까 디스틸드 진이라고 하는 것을 벨기에인 스타일로 이렇게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니퍼 첨가 증류 방식이 약간 주니에브르의 어떤 그런 침출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또 런던 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갑자기 영국이 왜 여기서 나타나느냐,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또 1568년으로 가요. 영국이 처음 이제 이런 진에 등장하는 게 그 네덜란드랑 영국이랑 좀 많이 팀을 짜서 전쟁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서 스페인과 전쟁을 할 때 대항해 시대 때 그때 영국이랑 네덜란드랑 이제 둘이 이렇게 딱 편 먹고 싸우는데 얘네들이 이제 싸우기 전에 뭔가를 계속 홀짝홀짝 마셨던 거죠. 네, 뭐 그게 뭘까 하고 막 약간 스팀팩 맞은 것처럼 열심히 싸웠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니에브르라는 술이었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런 술을 마시는 네덜란드 보면서 주니에브르라는 존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니에브르라고 하는 술에 네덜란드의 용기라는 뭔가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1618년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또 영국과 네덜란드가 동맹을 맺는데 이때 이제 영국군이 본격적으로 주니에브르를 가져와요. 영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니에브르 이렇게 불렸는데 얘네는 이제 제네버라고 발음을 영국식 발음으로 바뀐 거죠. 한 거죠. 근데 제네버 하다가 제네버스 드링크를 이제 젠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후에 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1688년에는 그 영국의 왕인 윌리엄 오렌지라고 하는 사람이랑 네덜란드 공주인 메리 2세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한 거죠. 뭔가 외교 결혼. 그렇죠. 그리고 이때 윌리엄 왕이 그 카톨릭을 견제하는 거죠. 그 개신교였기 때문에 그 카톨릭교의 것들을 좀 부정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그 국내가 좀 뭐라 흥선대원군 같은 거예요. 약간 그렇죠. 외국 술 들이지 말고 우리 술 사 먹자 하면서 외국 술에 세금 많이 때리고 이제 자국 술에는 세금을 낮춰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스키를 진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영국 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자꾸 위스키가 나오네. 진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 생산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 가격 경쟁이 붙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품질마저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파는 진들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약간 솔향이나 뭐 이런 그 허벌한다고 하죠. 허브 향이나 뭐 이런 주니퍼베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대용량을 증류주에 담가놓고 재증류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비용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증류주에 뭘 증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증류주에 그냥 그렇죠. 막 뭐 송진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무 송진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솔향 같은 걸 비슷하게 입힌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 그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 미국 금주법 시대 때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외국에서 처음 위스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막 이제 너무 귀하고 비싸고 하니까 그냥 그 주정은 한 숟가락으로 한 숟갈 넣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양주, 증류주, 소주 있잖아요. 전통 소주 이런 걸 해가지고 보리차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만들었잖아요. 가짜 위스키.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근데 이제 그렇죠. 좋은 품질을 위해서 이렇게 증류한 원액들을 커팅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작업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죠? 이게 나쁜 주정이든 좋은 주정이든 그냥 많이 생산해야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쓰는 거고 거기에 어떤 재료를 뭐 넣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뭐 예전에 뭐 무식하게 진은 아니지만 영화 마스터인가? 그 보니까 거기서도 주인공이 막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막 그렇죠. 신나 같은 것도 섞어서 술을 만들어 먹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막 왜 금주법 시대 때 술 만들던 거 마시면은 막 눈 멀고 그러고 아유.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때 이제 18세기가 진짜 그러니까 대환장 시대. 어느 정도로 소비량이 많았냐면은 그러니까 국민 소비량 자체가 하루에 그냥 한 병은 마셨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1페니, 그러니까 빵 한 조각 가격으로 150ml의 진을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150ml면은 소주 한 병. 그렇죠.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뭐 맥주보다도 더 저렴하고 진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술이라는 게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현실을 도피하고 뭔가 막 취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 진 레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바텐더들이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이제 그 그림이 있잖아요. 네. 엄마가 그냥 아기 안고 있는데 완전 술 취해가지고 네. 아기가 막 꼬꾸라 떨어지는 것도 막 모를 정도로 취해 있는 막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대한장 파티가 된 거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알코올 중독자처럼 사는 거죠. 너무 술이 싸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생수보다도 더 싼 거야. 요즘도 뭐 사실 프리미엄 생수 같은 거는 막 3-4천 원 해도 소주는 그죠, 뭐 1-2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소주 크레이지 시대에 사는. 아무튼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뭐 엄마가 애를 팔고 술 사 먹고 막 이런 그런 거나 뭐 여기저기 계속 술 먹고 난동 폭동 막 이런 것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또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
이때 나온 진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 품질 낮은 진, 네. 뭔가 그냥 두 번째 주정에다가 카테고리에. 네, 맞아요. 그냥 네네네. 주니퍼벨을 우려낸 뭐 흉내만 낸 진, 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의 이제 술들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의 진들을 또 분류를 그래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진이라고 하는 게 이미 너무 보급화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방식. 다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막 소나무 송진을 진이라는 게 항상 좋은 진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서 영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규제를 4번 정도 법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진이 좀 그래도 많이 품질이 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건 최소한 지켜주자. 그쵸. 뭘 하면서 규정을 만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뭐 런던 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좀 연속식 증류기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식 그 볼 형태 왜 그 봄베이 사파이어 만들 때 증류기가 이렇게 바구니 주니퍼벨이 모아놓은데 지나가서 향 입히고 막 이런 형태의 증류기가 만들어지고. 커터헤드 그 방식이.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벨기에에서 연속식 증류기가 딱 나오던 그 타이밍이랑 비슷한 거예요. 런던 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영국도 어떻게 보면 진에 있어서는 되게 좀 큰 뭔가 영향이 있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진 하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실비우스 박사님. 그렇죠. 네, 빼놓을 수 없죠. 네. 프란시스코 드보. 드보? 프란시스커스 드보. 이거 외웠었는데. 이거 바텐더 시험 볼 때 항상 나오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사람인데 뭐 의사고 뭐 해부학자, 화학자, 생리학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엘리트였죠. 근데 161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진이라고 하는 술이 뭔가 누가 발명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비슷한 방식으로 있었고 이거를 뭔가 제품화를 해서 공식적으로 판매한 사람으로서 실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실비우스가 1614년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650년에 실비우스가 주니에브르라는 원조격의 진가 팅크 큰 걸 팔았다 이런 기록인데 보면은 그 밀라노의 공작이라고 하는 영국 그 필립 메신저라고 하는 극작가가 쓴 작품에서 그 주니에브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쓰여진 게 162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니에브르가 나오는 게. 근데 실비우스가 1614년에 태어났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1623년이면은 9살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기록이 안 맞는 거예요. 천재네요. 네. 신동. 우리 그 라프로익 할 때처럼. 그렇죠. 뭔가 기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미화시키고 꾸며내고 하는 거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85년에 그 스페인이랑 네덜란드 전쟁 때도 주니에브르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뭔가 약으로 정식으로 뭔가 판매를 했다라는 점에서 공식 기록하는 그런. 데이비 스튜어트 할아버지가 그 더블 매추리 그렇죠. 캐스크 피니쉬를 한 거를 약간 재정립하고 뭔가 이제 보급시키고 이렇게 뭔가 딱 그거에 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 것처럼 이분도 예전에 있었던 거지만 뭔가 좀 잘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서민의 술이고,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귀족들은 당연히 좀 안 마시던, 왜냐면은 그렇죠. 브랜디나 뭐 와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포도로 만든 술들 그렇죠. 많이 먹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 아까 그 진 4가지를 떠나서 올드텀 진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올드텀 진이 그 텀이 약간 고양이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 그냥 진에서 이때 이제 영국에서 규제가 딱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얘네가 이제 정부 공무원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약간 밀고자 같은 거를 그렇죠. 좀 심어놔가지고 이제 그 진을 누가 진을 파느냐. 파는 걸 알아내라 이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이때 또 놀라운 게 이제 자판기가 등장을 합니다.
고양이 모양 이렇게 석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가정 쉽게 얘기하면 가정집에서 그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 같은 거 판매할 때도 이렇게 벽에 조그마한 쪽문 같은 게 있어서 뭐 똑똑하면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네네네. 거기로 뭐 와인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꼭지를 구멍을 달아놓은 해가지고 거잖아요.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거기 똑똑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탁 해가지고 문에 돈 벽 뒤에 주면- 알 돈 수 없는 주면, 통이나 있는 거죠. 그쵸. 쭉 수도꼭지처럼 쭉 따라주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누가 파는지도 모르고 누가 사갔는지도 서로 모르게 그냥 돈 주고 술 사가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양이 모양 그리고 이때는 약간 가당을 해가지고 좀 마시기 편한 그쵸, 게 그쵸.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서 약간 진도 올드타임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가당이 되어 그쵸, 있는 그쵸. 달달한 느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정부 규제가 좀 들어가면서 세금도 높게 때리고 이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당연히 증류를 못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품질이라던가 좋은 증류기라던가 이런 걸 쓰게 되면서 품질이 좋아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올드탐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뭔가 완전 그 과도기적인 뭔가 이렇게 점점 그 좋은 품질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스타일이고 그래서 올드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약간 올드 패션드 같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그 이런 스타일의 진이 지금도 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런던 드라이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 런던 진에서 런던 드라이진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점차 드라이하고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지만 그 국내외의 어떤 초근 목피를 사용한 복합적인 풍미를 지닌 뭔가 새로운 스타일의 진이 발달을 하고요.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풍미가 약간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도매 양조자들이 업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뭐 고든이라던가 뭐 부스, 버로우즈 같은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고 뭔가 점점 드라이한 스타일로 만들면서 그렇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 진 하면은 이때 말하는 이제 런던 드라이 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 어떤 진은 정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스탠다드한 진이라고 하는 뭐 고든스라든지 뭐 네네네. 빅피터라든지 텐커레이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진 같은 느낌인 거고 지금 이제 뭐 디스틸드 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텐커레이 넘버 10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릭스 네. 뭐 이런 진들은 이제 뭔가 더 풍미를 좀 더 첨가한 거잖아요. 그쵸. 뭐 생과일의 어떤 뭐 프레시한 시트러스한 느낌을 담았다든지 아니면 뭐 오이나 뭐 장미 장미. 플레이버를 담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화려해지는 거죠. 예. 초창기의 진 런던 드라이 진은 정말 주니퍼베리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 딱 있잖아요. 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수, 주니퍼베리랑 그쵸 고수, 코리앤더 시드, 그다음에 안젤리카, 안젤리카 루트, 그다음에 뭐 감초. 감초 정도,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뭐 레몬 필,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네 가지 필수 뭐 주니퍼베리, 코리앤더 시드, 안젤리카, 감초 뭐 요 정도만 딱 해가지고 그 플레이버만 가지고 딱 스탠다드한 진을 만든 스타일이 런던 드라이 진의 어떤 초창기의 모습이라면 요즘에 나오는 진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보타니컬들을 사용해서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역사는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최근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뭔가 그런 진 베이스 칵테일, 뭐 클래식 칵테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뭐 이런 좀 더 드라이한 뭐 그런 느낌의 칵테일들을 좀 최근에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이게 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냥 진 자체로 즐기는 술은 사실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떻게 마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단식 증류기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진들도 있고 굉장히 좀 좋은 재료 뭐
본인들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고 뭐 정말 그 보타니칼의 풍미를 막 많이 담아가지고 만드는 고급 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냥 비단 좋은 재료를 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마실 수 있는 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진은 그냥 마시기보다는 사실 칵테일의 그 재료로 많이 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주법 시대 아니면 그 이후 칵테일의 어떤 황금기 네.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많이 쓰였죠. 칵테일의 재료로. 그래서 뭐 예전 클래식 칵테일에는 대부분 다 진 베이스 칵테일들이 많죠. 그리고 뭐 진 그런 게 또 이제 미국의 역사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민자들이 이제 생기면서 뭐 당연히 네덜란드 뭐 이쪽 사람들이나 뭐 아일랜드 뭐 영국인들 뭐 이렇게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진이 미국에 보급이 되고 금주법 시대를 맞이하면서 칵테일이 보급이 되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쫙 진 베이스의 어떤 칵테일들이 많이 등장을 그렇죠. 하면서 초창기의 칵테일들은 거의 대부분 진 베이스 칵테일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예전에 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다양한 뭐 옛날 스타일의 뭐 진이라든지 뭐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 주네바 그를 만드는 네덜란드 진을 만드는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볼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주네바 진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옛날 스타일의 진들을 많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이 아닌 거야. 맛도 그렇죠. 완전 다르고 뉴메이크 프릿에 가까운 그러니까 위스키 숙성 전 위스키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주니퍼베리 향도 나긴 하지만 그런 곡물 향이라든지 약간 그 누룩향 같은 그런 향들이 더 지배적으로 많이 난단 말이죠. 약간 꾹꾹꾹꾹한 꿉꿉한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캐릭터로 살려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칵테일에 네. 그런 진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캐릭터들을 잘 살려가지고 만들고 있죠. 와 볼스진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볼스 유명한 게 이제 볼스 게네베르. 그 네네 주네바. 이게 좀 많이 좀 저가진 거 아니에요? 비싸요. 저가는 아니에요. 네. 비싸요. 오, 네네네. 주네바.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그것도. 네. 그걸로 마르티네즈 하면 맛있어. 아무튼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슬로우진, 그러니까 슬로베리 열매를 좀 사용을 해서 좀 붉은색의 어떤 진도 있고 그런 베리베리한 그런 진인데 뭐 다양한 게 있어. 뭐 영국에서 마시는 스트렝스가 좀 도수가 높은 네이비 스트렝스. 네이비 스트렝스 진도 네네네.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잘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일 유명한 브랜드는 뭐 봄베이 사파이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좀 많이 팔렸던 네. 진이 좀 유명하고 뭐 탱커레이라든지 핸드릭스 뭐 또 뭐 있죠? 뭐 빅피터, 몽키 47 이런 브랜드들이 다 진 브랜드들이고요. 제일 유명한 건 뭐 요즘 가정에서도 많이 드시는 이제 진토닉으로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뭐 마티니라든지 뭐 마르티네즈 그다음에 뭐 있을까 네그로니 이런 유명한 클래식 칵테일들의 기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진짜 진을 만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세심한 작업이잖아요. 그 향이라든지 맛,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스키에서 조금 더 뭔가 좀 크게 나는 향들이 거기는 좀 세밀세밀하고 작게 이렇게 있는데 진짜 그것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하면서 그 재료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되게 저는 좀 막 뭔가 뭐라 조향사 같은 느낌. 그런 진짜 향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뭔가 좀 섹시하다. 요즘 이제 한국 진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뭐 부자진,
뭐 정원진도 정원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스키 증류소들이 위스키가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진을 먼저 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까 그죠, 그 그죠. 카발란에서도. 그렇죠. 네네. 카발란 같은 증류소도 이제 진을 만들고 있고 그 쓰리 소사이티 우리나라에도 정원진이라고 하는 진을 만들고 많은 나라들이 스코틀랜드도 뭐 유명한 게 이제 뭐 그 핸드릭스 진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 또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뭐 레몬필, 오렌지필, 뭐 자몽필, 뭐 카모마일, 뭐 등등등 되게 다양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고 있고 뭐 막 40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되게 좀 딥한 세계입니다. 이 진이라는 세계 또 참 알면 알수록 어려운. 그래서 뭐 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이 정도만 이게 뭐 하셔도 어떻게 보면 진, 음. 보드카, 그다음에 뭐 뉴맥 스프릿, 위스키 숙성 전에 위스키 원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곡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주정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해요. 근데 이제 큰 차이를 보면 위스키는 그런 원액을 뽑아내서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고 보드카 같은 경우는 그냥 필터링만 한 이후에 그냥 숙성 없이 제품으로 희석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거고 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스 보타니칼 뭐 주니퍼 베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뭐 안젤리카 루트라든지 뭐 코리앤더 시드라든지 그런 필수 재료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우려내는 작업을 통해서 특유의 풍미가 생겨난다는 거. 그쵸. 네, 그런 차이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증류하는 과정까지는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알기 편하게 쉽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둘기님이 아주 조사를 네. 잘 해오셨네. 이거 한 번밖에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한국은 깻잎도 써요. 그렇죠. 네. 깻잎이 사실 거의 뭐 식재료로는 뭐 한국에서만 쓰는 한국만 느낌이니까. 거의 유일하게 네네네. 쓰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진은 뭐 거의 해박하시다. 야, 어디 가서 진 좀 마셔봤다. 어디 봐서 이제 진이 뭐야? 뭐 이러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진은 리바이스지 이러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러면 주도의 재발견 둘기님의 얘기 들었어. 주도의 재발견만 기억해 주셔도 자, 오늘도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또 어떤 걸로 찾아오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 네네네. 걔네 뭐죠? 킬달튼 네, 삼총사를 하나가 빠졌네요,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 빠졌잖아요. 네네네. 네. 마저 합시다. 네. 그래서 결정된 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네, 라가블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주 회식 때 마셨거든요. 참치랑 해가지고. 회식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저 요즘 몸이 남아나질 혼자 않아요. 어디 투잡 뛰나 봐. 아니 아까 막 몸이 남아나지 않는다 해서 네.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회식을 많이 하셨구나. 네, 여러분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해 재발견.